안녕하세요. 홍수학입니다. 11월 24일 목요일 내일 관심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코스닥이 굉장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2차전지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태양광이 종목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상승이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코스닥,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콘텐츠다.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이제 메타가 되겠습니다.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많이 부각이 되지는 않는데, 하나, 둘씩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체크를 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시장을 지금 이 코스피를 좀 보기 전에 환율 같은 경우로 오늘 지금 체크를 하자면은 마이너스 1.75가 떨어졌습니다. 1% 넘게 떨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물론 이때 이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이제 급락한 이 경우도 있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조정받으면서 잠깐 동안 또 1360원까지도 이제 올라왔다가 어제죠. 어제 이제 FOMC 유사록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별다른 게 없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환율이 다시 예전 저점으로 이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꽤 수급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크게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을 봤을 때 코스피에서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보자면은 2차전지죠. 엔솔, 그 다음에 이 하이닉스 반도체, LG화학,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 2차전지 대장주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반등을 지금 꾀한다고 있는 게 꽤 지금 괜찮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살아나려고 하면은 오늘까지는 지금 코스닥이 반등을 주고 코스피가 좀 이제 주춤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반등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1순위가 반도체 삼성전자 얘가 될지, 아니면은 다시 2차 전지를 끌고 갈지, 아니면은 자동차, 그동안에 못 올랐던 이 자동차 얘가 될지, 아니면은 미친 척하고 이 삼바하고 셀티비온을 끌어올려서 바이오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게 해서는 레버리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티론 헬스케어 얘가 원래 대장인데, 물론 그 시장이 오른 거에 비해서는 약하다. 약합니다, 지금. 셀티론 쪽에 어떤 공매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으면 바이오가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LNF,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런 2차전지가 굉장히 그 강세를 보여주고, 어제부터 JYP나 아니면 CJEM,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잠깐 지금 보자면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어제랑 그 상승폭이 물론 1% 가까이 해서 이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은 넘기지는 못했죠. 이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1.7% 이 롱바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고점, 전고점 했던 이 750을 다시 한번 두드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지수는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보면은 오늘 3.8%, 어제 같은 경우 4%, 그래서 어제 오늘만 합쳐도 거의 7% 가까운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상승을 이끌 거라고 이제 보지는 않고, 언젠가는 당연히 이 코스피가 올라올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코스피를 조금이라도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시면서 편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종목들 봤던 것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 다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면서 천천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오늘도 이제 뉴스가 잠깐 나오는데 아시아 쪽에서 이제 투자처를 좀 찾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그게 이제 팩트가 되건 아니면 아니건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이고 나머지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OLED 관련해서 종목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솔루션을 봐야 됩니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이 그동안에 굉장히 저항, 이 박스 51,000원에서 47,500원 요 사이에서 박스를 등락거리면서 개인들을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고 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여기 최고점이 55,900원 라인을 지금 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괜찮게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수급이 종목별 수급만 봐도 외인 거의 한 400억, 기관에서 150억 정도 들어오면서 개인이 일주일 사이에 많이 털리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었죠. 그런 모습도 좋았고 제가 장중에 하나솔루션 이렇게 해놓고서 요 물량 같은 경우 20만 주가 넘는 물량을 뚫어주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이거 뚫어줬죠. 20만 주면은 한 호가에 지금 100억이 넘게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개인들은 절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하나솔루션이.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사람들이 다른 어떤 뭐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개별 뭐 그 테마주 같은 거에 너무 열광하고 그럴 때 하나솔루션을 어떻게 하면 좀 저점에 잡아볼까 그런 것을 좀 계획해 두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요 라인에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일가는 한번 계속해서 끌고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카카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반등 나왔을 때 이날이죠. 11월 11일 날 거의 1조 가까운 그 금액이 들어와서 그 공매도 라인에서 있었던 이 구간을 뚫어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죠. 이제 57,400원을 여기를 이제 뚫어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상단부터 여기까지 지금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저항선이죠. 여기를 돌파해주는 구간이 대략적으로는 옆으로 횡보한다고 하면 한 6만원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잠깐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서 올라간다고 쳐도 이 라인, 이런 라인을 정확하게 뚫어주지 못하면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락을 너무 깊게 했으니까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 저항선을 타고 올라오는 모습이 확실히 보인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카카오에 대한 추세 반전을 지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도 똑같아요. 네이버도 뭐 위에서 이제 이어주면은 이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만원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두 개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매매를 하는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가 어떤 움직임이 좀 괜찮지 않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매매 동향에 있습니다. 매매 동향에. 네이버도 나쁘지가 않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개인이 좀 많이 이렇게 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에 반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11월 달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개인이 물론 많이 사고는 있지만은 예전보다 카카오의 네이버에 비해서는 사고 팔고 하면서 끝까지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그에 비해서는 여기 기관이나 아니면은 외인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는 이런 박스권에서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예전에도 이 상승하다가 여기를 돌파를 못 해주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그게 아마 다음 주가 될지 최근 추세를 봤을 때는 다음 주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해요. 네이버 카카오 그렇게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보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오늘 그 개별주 중에 대장이죠.
상한가를 갔는데 신고가를 나왔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도 일단은 지켜볼 예정입니다.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추가적인 상승으로 해서 이렇게 롱바디 양봉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윗꼬리 그냥 쭉 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해줄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크게 기댈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고 5,900억, 5,900억,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개별 그전에 했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그 리튬 관련된 사업을 추가해서 앞으로도 이제 그 회사가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얘기가 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리튬 관련주. 그전에 많이 올랐던 게 이제 금양 시총 1조 8천억,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7천억, 그리고 최근에 올랐던 하이드로 얘도 6,500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된 종목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그 테마를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보시면은 램테크놀로지 이제 반도체고, 코세스도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관련주, 그 다음에 위메이드는 내일 이슈가 있으니까 그냥 적어놓기만 한 거예요. 오늘 상승이 나왔을 때 위메이드, 오늘 상승이 나왔을 때 6만원 근처까지 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저는 이제 물량을 좀 많이 덜어냈어요. 이슈가 다가올 때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은 일단은 절반 이상 팔아주고 난 다음에 내일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매매를 진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 장중에 지금도 위믹스 코인이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큽니다. 너무 크니까 이게 제가 그 간단하게 대응을 하기에는 제가 이제 그릇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매매를 진행하는 거는 YTN도 똑같은 거예요. YTN도 이런 자리에서 가야 되는데 어제 이제 못 갔죠. 그래서 그냥 잘라내고 그냥 지켜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제주은행 이벤트가 다가오는데 한번 뽑아줘야 되는데 못 간다? 그러면 그냥 매도입니다. 얘는 최근에 이제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일이나 모레 이제 전체적인 지금 테마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잦아들면은 한번 뽑아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은행 관련주 하나 한번 볼게요. JB. 최근에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있는 것 같지만은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은행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 DGB.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은행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는 슬쩍슬쩍 지금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렇게 뽑아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공구음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구음원. 공구음원 차트가 뭐랑 비슷하냐면은 모아데이터 비슷하죠. 똑같이 이제 여름 때 1대5 무중을 통해서 한번 해먹고 난 다음에 밑으로 쫙 깔렸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생기면서 다시 지금 반등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구 음원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예전만큼의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만 잘라서 지금 보면은, 여기 16,000원을 목표가로 두고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발생시키면서 지금 상승시키면은 이 여기에 물려있는 종목에 대한 그런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1차, 2차 보고 나서 지금 9,700원 정도를 좀 지켜준다고 하면은 만원 언더, 만원 이상에서 살 생각은 전혀 없고, 만원 언더에서 9,700원 전후로 해서 혹시라도 다음 주 초반에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공구 우먼을 좀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계획은
연말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 뭐 소비 관련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혹시라도 이슈가 생겨서 얘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한번 보는 거예요. 16,000원까지. 그런 식으로 공구음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얘네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네오티스도 오늘 거의 한 5%까지 올랐습니다. 5%까지.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면은 보통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닌데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밀리지 않고 여기 있는 위에 매물대를 한번 갔다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추세를 지켜준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추세를 지켜준다고 하면은 또 한번 갔다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티스를 그래서 어제 매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런 이슈가 있기 전에 한번 거래량이 한번 터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고 요번에 하락 때 꽤 많이 눌렸습니다. 제 매수가는 17,350원인데 그 이하까지도 내려왔다가 어제부터 거래량을 다시 발생을 시켜주면서 위에 물렸던 물량을 소화시켜준다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를 오늘 이 양봉 왜냐면은 여기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은 갭상승을 시켜놓고 밀리지 않았죠.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밀려서 아예 내려왔으면 아예 손절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명신산업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아니면 내일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런 테슬라 관련 공장 이슈가 살아있을 때 한번 시세를 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티스, 명신산업, 그 다음에 센트럴 모텍. 근데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신규로 이 두 종목만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스트래픽 같은 경우는 너무 도깨비 같은 주식이라 관심 있는 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진짜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리노공업 이게 1.7%지만 사실 리노공업 같은 경우 보시면은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종 같은 경우 장 시작을 했을 때 굉장히 하락을 하면서 사람들 여기서 이제 손절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얘 이거 밀리는 거 아니야? 밀리는 거 아니야? 근데 오후에 들면서 굉장히 거래량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면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예를 보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오후에 다시 올랐던 게 두산 테스나. 어제 조종 두 번 줬죠. 31,000원 언더로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6%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요 위에 다시 올라오면서 요 라인까지, 이 4만원대까지 어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LB도 이제, 이 구간에서 지금 한 3, 4일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 구간 25,000원을 한번 도전을 해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형 종목이라서 말씀을 좀 못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올라왔던 램테크 테크놀로지 거래 그 량은 많지는 않은데 확실하게 얘도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요 6,800원 전후로 해서 요 라인은 매물대가 있으니까 한 번에 뚫기 쉽지가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6,000원 정도 여기 6,000원인데 6,500원 정도로 해서 계속 유지를 좀 해주면서 한 번씩 올라와 주면서 매물을 소화해 주면은 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으로 이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 보면 얘네들은 수급 주고 얘네들은 어떤 종목들 개별 종목으로 이제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아마 코스피도 같이 시세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매매 수고하셨고 오늘 저녁에 있을 축구 한번 같이 응원하면서 파이팅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